자, 조선의 수치체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전세, 조세를 얘기하는 거지, 조세. 그래서 이제 전세를 얘기하는 건데, 조세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세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세라고도 부르는, 이걸 하는 건데요. 이거 우리 지금 똑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가가 뭘 주면요, 땅을 빌려주면. 그치? 왕토사상이지, 왕토사상. 무슨 사상? 왕토사상으로 해서 모든 땅은 다 누구 거야? 왕 거야. 그 왕 건데 여러분들 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조세를 내야 되는데 누가 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근데 우리 다 배웠잖아. 아니 무슨 농민이 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자작농이 내는 거야. 자작농. 자, 자작농도 내는 거지만 누구도 내야 돼? 그렇지, 지주도 내야지. 지주도 내야죠. 이거 땅을 국가로부터 받은 사람은 조세를, 즉 전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생산량이 얼마나 내야 된다고 했어요? 생산량이 10분의 1 내야 된다 그랬지, 그치? 이제 조세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를 세종대왕이 좀 더 어떻게 하자고 얘기한 거죠. 합리적으로 걷자 이겁니다. 그러면 얘가 땅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부터 뭘 하자 이거예요. 조사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토지 면적당 세금을 얼마씩 거둘 건지를 확실하게 어떻게 하자 이거예요. 정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분육등법은 뭐냐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의 등급을 1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6등급으로 나눠놓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토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 요렇게 세 칸 차지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칸 차지하는 땅을 가지고 있는 A라는 농민이 있어요. 이 농민이 있고 여러분 여기는 6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이 B라는 농민이 있는데 여러분 이 A라는 농민이 가지고 있는 땅을 1결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한 거야. 이제 요 정도 면적 3칸에서 3칸이 되는 면적을 1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결 면적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 면적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 요 면적. 알았지? 그럼 2결이면 세금이 2배가 되겠지. 그치? 3결이면 세금이 3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1결. 그래서 이 1결이라는 토지의 면적당 세금을 걷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러면 B는 몇 결이 되는 거예요? 2결이 되는 거지.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죠? 근데 세종대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얘는 2결인데 얘는 2결이야. 그럼 얘는 누구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돼? A 농민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 그치? A 농민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데 세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여기서 생산량이 여기서 쌀이 300두가 나온다. 그럼 1결당 한 300두가 나온다고 친다면 얘도 만약에 300두가 나온다면 얘는 2결이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토지가 비옥하지 않아. 얘는 열심히 농사를 줘봐도 1년에 생산 얼마밖에 안 돼. A라는 농민보다 2배의 농사를 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생산량은 얼마밖에 안 되더라. 300두밖에 안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A라는 농민과 B라는 농민은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토지가 되게 좋은 토지를 가진 거고 얘는 토지가 되게 어떻게 한 토지를 갖는 거야? 나쁜 토지를 가졌으니 얘도 1결이다 이 얘기예요. 세종대왕의 뜻은.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얘는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 면적이 적어도 얘는 나쁜 땅을 가지고 있지만 얘의 나쁜 땅과 얘의 좋은 땅을 같이 해서 세금을 같이 매기겠다.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1결 약 300두가 나오는 땅 정도를 1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누가 얼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제 정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제 정했으니 땅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 걸 정했으니 그러면 이제 연분구등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세금을 매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는 품흥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얘들아 뭐에 따라서 풍흉에 따라서 일결이라는 토지에서 얼만큼의 세금을 거둘 것인가를 이제 뭐 한 겁니까, 여러분?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종이 뭐라 그랬냐면, 야!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농사가 어떻게 할 때도 있어? 농사가 안 될 때도 있으니 맨날 똑같이 세금을 거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농사의 정도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3개에서 또 3개, 또 3개, 또 3개. 그래서 여러분 하하년, 그 다음에 중중년, 상상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9단계로 농사의 단계를 나눠놓자 이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채하. 얘들아 아주 농사를 완전 망쳤어. 가뭄이 들고 막 수해가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완전 망쳤어. 완전 망쳤을 때는 4두만 거더라 이거죠. 1결당 4두 정도만 거더라 이거야. 왜? 농사가 안 됐으니까. 근데 농사가 완전 잘 됐어. 농사가 완전 잘 됐으면 여러분 몇 두 거더라 이거예요. 20두 거더라 이거예요. 20두. 1결당 20두. 농사가 한 중간쯤 됐어. 그러면 한 12두 거더라 이 얘기예요. 12두.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이제 되게 합리적이지. 땅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정했겠다. 농사도 어느 정도가 됐는지, 올해 농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합리적으로 적어서 이렇게 세금을 걷는 것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좋지 않겠니? 라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종대왕이 요거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에 의해서 풍흉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참 합리적일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시행이 된 건 어떻게 시행이 된 거냐면요. 1결당 토지면적당 1결당 여러분 4두에서 6두 정도밖에 세금을 매기진 않아요. 관행적으로. 그럼 여러분 4두에서 6두를 매겼다는 건 풍흉에 따라서 무슨 년만 계속 매겼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하년을 매기거나 하중년만 매겼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왜 이렇게 매겼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게 내가 수령인데 그 마을에 가서 이렇게 농사를 막 이렇게 만져본 거예요. 쌀알을 보니까 농사가 좀 중간 정도 된 것 같아. 그래서 야 요번에는 우리 마을은 세금을 중중년으로 거둘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막 지주들이 난리를 치는 거야. 야 임마 너 이거 쌀알을 봐봐. 이게 쌀알이 맺혔니? 이게 농사 개판됐는데 무슨 중중년이야.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 자작농들은 세금 내는 것보다 누가 세금의 부담이 크겠습니까? 지주들의 세금이 부담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12도 내는 거하고 4도 내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그 관청에 막 항의하고 막 빗발치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아무도 불만 없는 거. 알았지? 아무도 불만 없는 정도의 세금만 관행적으로 계속 때려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종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했지만 관행상 4두하고 몇 두만 매기더라 이 얘기예요. 6두만 매겨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 이해돼요? 네. 다 좋죠? 하하년이나 하중년을 매겨버리면 서로 좋지, 그치? 관청은 시달리지 않아서 좋고, 또 세금 내는 사람들은 적게 내니까 좋고.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바뀌더라 이 얘기야. 자, 두 번째 공납이야 얘들아. 공납. 자, 공납은 집이 있는 사람은 다 내야 돼. 그럼 집은 누구가 있지? 집은 자작농도 있고 지주도 있고 무슨 농도 있어요? 소작농도 있고 심지어 노비도 있습니다. 왜? 바깥에 살고 있는 외고노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이 공납은. 알았지? 그럼 뭘 내야 돼 얘들아? 뭘 내야 돼 얘들아? 특산물을 내야 돼. 특산물을 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밴댕이라고 해보자 얘들아. 예를 들어서 우리 밴댕이라고 해보자. 우리 남구니까 여러분 밴댕이를 해보자. 밴댕이 3천상자. 자, 남구에 밴댕이 3천상자가 떨어진 겁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호구조사를 했더니 집이 몇 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집이 30채가 있는 거예요. 자, 집이 30채가 있으니까 3천상자니까 한 집당 얼마씩 나눠주면 돼요?
10상자 나눠주면 되지. 10상자. 그지? 10상자씩 나눠준 거야. 그랬더니 얘들아 여기 양반들 사는 데가 있어. 양반들 사는 데한테 여러분 우리 5월 30일까지 서울로 납품을 해야 되니까 5월 10일까지 저한테 밴댕이 10상자씩 내세요. 남구에다가 내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양반들은 품질 좋은 거 그냥 탁탁 내면 되겠지. 그치? 잘 걷었어. 여기 이제 가서 이제 얘네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어. 근데 얘네들은 품질이 좀 어떻게 한 것도 있어. 좋은 것도 있고 어떻게 한 것도 있겠니? 나쁜 것도 막 갖고 와. 그러면 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돼? 좋은 것과 나쁜 걸 어떻게 해야 돼? 곤란해서. 얘는 좋은 거 가져왔으니까 넌 통과. 넌 안 되면 넌 딴 거 갖고 와.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뭐 여기는 그렇다 쳐. 근데 여기 찢어지게 가난한 애들이야. 찢어지게 가난한 애들. 이 찢어지게 가난한 애들은 납품 기한이 다 되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아?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럼 가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가서 독촉하고 두드러 패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납을 걷는 게 수령들에게 머리가 상당히 어떻게 한 거란 말이야? 아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여러분 이제 누가 끼기 시작하는 거냐면 자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국가에게 누가 납품해야 돼 얘들아. 국가에게 누가 납품해야 돼. 백성에게 수령이 백성에게 걷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여러분 이거 그렇게 가면 수령이 되게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가 끼는 거냐면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상인이 껴가지고 수령하고 유착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수령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공납 국가에다 바치는 거 되게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줄게 얘들아. 내가 어떻게 해줄게. 내가 그냥 국가에다가 어떻게 낼게. 국가에다 어떻게 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죠.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수령 네가 얘기해. 그럼 내가 밴댕이 3천 상자 어떻게 할게. 그냥 내가 갖다 낼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수령은 엄청 좋죠. 수령은 뭐 일일이 거들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 또 안내내 가서 막 득달하지 않아도 되고 좋지 그지? 무슨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러분 수령과 상인이 유착관계를 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상인이 밴댕이 3천 상자를 딱딱 갖다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수령은 좋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야 이 상인은 밴댕이 원가에다가 그죠? 밴댕이 원가에다가 플러스 서울로 가야 되니까 뭘 내야 돼 얘들아? 운송비에다가 플러스 얘 인건비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런 것만 다 한다고 해서 상인은 남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럼 여러분 상인이 뭘 남겨야 돼요? 이응.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남겨야 되겠지 그치? 그럼 알파를 남겨야 되니까 여러분 원가에다가 운송비에다가 인건비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럼 이러면 상인은 여러분 자기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계속 이 그 공납을 대납할 수 있는 그런 그 뭡니까? 권리를 계속 얻어내려면 그 권리를 얻어내려면 여러분 수령한테 뭘 해줘야 돼요 여러분? 뇌물을 줘야죠. 뇌물을. 그러면 여러분 이 알파에는 누구의 뇌물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수령의 뇌물까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방납이라고 하는 거야. 방납. 대신 납부한다 이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에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에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뭘 띵겨가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밴댕이 한 상자의 원가가 10,000원이야. 그러면 100,000원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상인들이 백성들한테 얼마를 받냐면 얘는 얼마를 받냐면 여러분 100,000원씩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000원이면 납품할 걸 얼마를 내야 납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금이 100,000원이었는데 갑자기 얼마로 뛴 거예요? 100,000원을 뛴 거죠. 그럼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 열받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상인한테 안 줄 거야. 그러면서 나는 내가 최고급 품질의 밴댕이를 들고 어디를 가는 거냐면 수령한테 가는 거야. 수령한테 가가지고 나는 직접 낼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여러분 수령이 이거 받으면 돼? 안 돼? 지금 상인하고 이렇게 다 짜져 있는데 수령이 이거 받으면 안 되지? 그거 발로 뻥 차면 되잖아. 밴댕이를 누가 이거 그냥 갖고 와서 썩었어. 밴댕이 완전 썩었네. 이러면서 발로 어떻게 하면 돼? 뻥 차고 안 받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누구한테 내야 돼? 상인에게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방납의 뭐라고 부르는 거다? 방납의 폐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요? 제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 더 있어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조세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국가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수시로 세금을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왕이 완전 꽂힌 거죠.
왕이 완전 꽂혀서 밴댕이를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잔치 때마다 막 밴댕이를 내놓고 그럼 밴댕이가 뚝 떨어졌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시 밴댕이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시 또 내라고 한다. 이 공납은 수시로 막 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세금이 공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 여기 찢어지게 가난한 마을 있잖아. 얘 중에 얘 하나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걸 감당 못. 얘가 하나 도망가니까 얘네들 옆에 있는 애들, 옆집 애들한테 니네들이 감시 못했으니까 니네들이 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얘 거가 내니까 얘는 어떻게 하겠니 얘들아? 얘네 날라야 되겠지, 그치? 그럼 얘네들이 다 날랐다? 얘네 다 날라니까 또 얘네들한테 부과를 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도 자기네 거 내고 신들어주는데 얘네 거에 다 날라니까 부담되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을의 촌주들이 다 모여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한단 말이야. 한날 1시에 도망가잖아. 그래서 마을이 사라져버린다. 그럴 정도로 심각한 게 이 방납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줘야 돼요? 이 문제를 뭐 해줘야 돼요? 해결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이왕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왕은 주理論이니까 인간의 심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제도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요놈의 새끼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인간적 심성이라든지 이놈들이 탐관오리 같은 게 나쁜 놈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는 주 무슨 논이에요? 주 기론으로서 현실 문제, 기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여러분 무슨 법을 주장하게 되더라? 이의가 수미법이라는 걸 주장하게 되는 거야. 무슨 법이라는 걸 주장한다고 얘들아? 수미법. 수미법이라는 건 뭐냐면 쌀로 걷자 이거예요. 뭘로 걷자는 거라고요? 쌀로 걷자. 됐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왜 이의 주장은 주장으로 끝났을까요? 실현되지 못하고. 누가 반발했을까요? 누가? 자, 이거 잘 봐봐 얘들아. 수미법으로 받으면 피해보는 애들 있잖아. 누구야? 상인. 그렇지. 상인 또 수령. 뇌물 받아야 되잖아요. 남구구청장 하고 끝낼 거예요? 남구구청장 하다가 여러분 모두 해야 돼요. 인천시장도 하고 인천시장 하다가 어디로도 가야 돼요? 중앙으로 가고. 그러면 여러분 중앙에 있는 관료라고 생각해 보세요. 곳곳에서 지방에 있는 곳곳의 수령들이 나에게 뭘 갖다 주겠습니까? 뇌물을 갖다 줄 텐데 그 자기네들이 재물을 쌓을 수 있는 통로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엄청 반대는. 그리고 여러분 쌀로 거두면 세금이 뭘로 변질되는 거냐면 전세로 변질되는 겁니다. 결국 쌀로 걷는다는 건 여러분 누구한테 내라는 거 하는 거예요. 땅 받은 사람들한테 내라고 하는 소리랑 마찬가지야. 그러면 중앙 관료들이나 이런 애들도 다 지주 아니에요. 그럼 지네들 세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지. 자, 세 번째 역이야, 역. 역에는 얘들아 뭐가 있어? 역에는 뭐가 있지? 역에는 요역도 있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요역도 있고 무슨 역도 있습니까? 군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근데 저는 이제 군역만 얘기해보자. 우리 군역. 자, 군역은 16세에서 몇 세까지 얘들아? 60세. 예, 16세에서 60세 양인 뭐예요 여러분? 양인 남자가 되는 거죠. 양인 남자가 하는 거지. 양인 남자. 맞니? 네. 네, 양인 남자. 그래서 여러분 이 60세에서 양인 남자들이 전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인 남자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양반들도 이런 거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양천제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요렇게 되는데 요게 뭘로 바뀌더라는 거냐면 대리제라는 건 뭐냐면 대신 보내더라는 거죠. 양반 같은 애들이 돈 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들아. 대신 가라고 하더라 이거. 그렇지? 그리고 방군 숙보제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너한테 뇌물을 줄 테니 그 장교들한테 군대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한테 뇌물을 줄 테니까 장부에만 뭐 하는 걸로 해? 장부에 나 온 걸로만 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나 대신 딴 사람을 보내거나 아예 그냥 그 군 관료에게 뭘 주고 뇌물을 주고 그냥 나 장부에 있는 걸로 해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대리제와 방군수포제가 유행하게 되면 뭐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군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 그래갖고 얘들 임진왜란 딱 터졌는데 장부에 10만 명이 있어. 근데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장부에는 10만 평이 있는데 진짜로 전쟁터에 이렇게 나온 애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그래서 어이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야.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57페이지 맨 밑에 4번 조선 전기의 산업 있어요? 네. 거기다 줄 치세요. 농번주의 정책이다. 거기다 줄 치세요. 무슨 주의 정책이다? 네, 농번주의 정책이다. 거기다 줄 치고 여러분 조선 전기에는 무슨 수공업이야 얘들아? 무슨 수공업이야? 관영 수공업이야. 이거 고려시대랑 똑같지, 그치? 고려시대 때도 관영 수공업이었다가 조선 후기에 고려 후기에 가면 민간 수공업으로 바뀌지. 조선도 똑같습니다. 조선 전기 때는 관영 수공업이었다가 조선 후기로 가면 무슨 수공업으로 바뀐다? 민간 수공업. 자, 그 다음에 거기 시전 줄 쳐봐, 얘들아. 시전. 그 종로에 있는 상인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종로에 있는 상인인데, 거기 줄 쳐봐, 얘들아. 특정 상품의 독점 판매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거야. 난전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난전. 그러니까, 난전을 뭐 한다, 얘들아. 난전을 뭐 한다? 금한다. 이 뜻이야. 그럼 난전을 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세계 백화점에서 내가 구두를 팔고 있어요. 근데 신세계 백화점 앞에 미약가를 끌고 노점상이 오셔서 신발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찰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 신세계 백화점에서 구두를 팔고 있는 사람이 나가서 리아카를 발로 꽝 차고 엎어버린 다음에 그 사람을 두드러 팬 다음에 그 사람들의 신발을 다 어떻게 하면 돼? 수개월 수 있는 권리야. 알았지? 독점 판매권이에요. 독점 판매권. 그러니까 서울 그 시장에서는 여러분 나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종목을.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 금난정권이 시행됐다는 건 상품화폐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야? 상품화폐 경제를 위축시키겠다는 거야? 좀 더 얘기해보면 자본주의 어떤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야? 시장 경제를 위축시키겠다는 거야? 시장 경제를 위축시키는 거지. 독점 판매권을 주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정조가 이 금난정권을 없애버린단 말이야? 그럼 금난정권을 없앤다는 건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야? 시장 경제를 위축시키는 거야?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알았지? 금난 정권을 시행한다는 건 시장 경제를 위축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금난 정권을 없앴다는 건 시장 경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장시 줄치고 16세기 중엽에 전국으로 어떻게 되었다? 활성화돼. 그럼 여러분 이쪽에서 장시가 열렸다가 또 저쪽에 가면 여기서 장시가 열리고 또 이렇게 오면 또 여기서 장시가 열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장시가 열리고 그러다가 여러분 또 여기로 가고 mell면서 또 여기 장시가 있으면 또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연결시켜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매미꽃 필 무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보부상. 이 보부상들이 있기 때문에 장시와 장시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연결이 되면서 장사가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거야. 알았지? 보부상들이 여기서 장사를 했다가 저기 지나면 며칠 있으면 저쪽에서 장이 열리니 우리 또 저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